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11월의 첫 주말이에요. 아마도 오늘이 단풍 구경하기의 마지막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 팔당 물안개공원이라고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올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외국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00억 이상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면 2주 전에 이 당시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물론 같이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삼성전자를 4,400억 규모로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다시 2차전지와 보조를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는 조금 빠져있죠.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시적으로 디커플링된 모습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를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10월 31일 날 월요일 날 정말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있었다면 다시 그 흐름을 돌려세웠고 어제만 한 차례 일정 부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규모 자체는 크진 않기 때문에 어제의 수급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물론 4분기에도 부진할 것이고 내년 초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반도체는 3분기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들,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 많은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합쳤을 때는 시가총액의 25%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포트에 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흥국 시장 내에 중국이 있고 또 대만, 국내 이런 국가들이 신흥국 시장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피성 물량, 포트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 내에서 국내 비중이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조금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국내 시장을 포트에 담는다면 쉽게 담을 수 있는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이 2차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담을 때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실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때문에 국내 시장의 흐름이 다른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전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은 어제 종가가 59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무서울 정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차트를 보면 어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고가를 살펴보면 5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상장 당일에 이때 고가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거의 10개월 만에 주가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업종 내에서 삼성 SDI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이에요. 21년. 자, 이 당시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3월 무렵에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또 8월 달에 거의 직전 고점까지 똑같이 직전 고점까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직전 고점은 정말 의미 있는 주가의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당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만큼 그 위치에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멈칫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은 항상 그 구간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자칫하다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해서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저는 2차전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앞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포트에 담는다면 제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업황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포트 조정,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계속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솔루션이에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8, 9월 달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지난 8월 달하고 크게 뭐 새로운 이슈라든지 종목을 바라보는 달라진 관점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정 부분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을 만든 뒤에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내에서 하나솔루션,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인 것 같아요. 과거에 8월달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었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다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거의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솔루션만큼은 여전히 고점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LG화학. 이 종목도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 종목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일 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흐름이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KTNG가 오늘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KTNG는 저번에 분리 제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무겁고 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여기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 주로 2차전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쪽 업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더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은 이번 주에 레버리지에 정말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1,8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런데 LG화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두 번째로 LG전자. 자,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기관이 거의 5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웬일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재료를 살펴보니까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애플카 이슈, 그게 조금은 기대감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제 시장에 소니카 이슈가 나왔거든요. 기사 타이틀을 보면 애플카보다 소니카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전기차로 테슬라와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타이틀과 함께 일본의 소니가 혼다와 함께 협력해서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니카가 나오는데 애플카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 있냐,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소니카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 만큼 애플카도 조금은 출시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삼성전자도 마음만 먹는다면 전기차를 양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 SDI의 2차전지도 있고 또 제조 기반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결국에는 전기차도 가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애플카 이슈처럼 삼성카 이슈가 계속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LG전자가 금요일날 7%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이 7%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특별한 이슈와 재료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로 잡히지 않은 이슈로 봤을 때는 애플카 이슈가 크게 한몫을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애플카 관련주 중에서 현우산업, 이 종목도 애플과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11%, 장중한 때는 20%까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짝 기대감으로 하루의 상승이 그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게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이번 주에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기관 쪽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 주에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바닥의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걸 바닥의 신호로서 보는 이유는 우선 주가가 많이 빠진 위치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진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주가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그 실적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느냐, 그런 관점들이 적용이 되면 이 위치에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단순히 바닥이니까 매수하는 것은 매력적인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전 관련주가 이번 주에 한 차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개인들만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전기술도 보면 한 차례 상한가도 나왔었고 또 지난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개인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개인들의 매수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수세의 응집력이 깨지게 되면 다시 또 주가는 회귀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급도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알아봤어요.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 또 CPI 발표도 있고 모쪼록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시장이나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